자,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오늘 쏟아졌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의 최후가 이제 눈앞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엄청난 기사들이 막 워딩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오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이런 기사들이 대량으로 떴어요. 어트랙트, 피프티 3인과 결별, 키나만 남았다. 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전에 앞선 영상에다 전달드린 내용에서 이제 어트랙트 측에서는 남아있는 3부팀 멤버들에 대한 엄청난 소송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의 예상이 우연치 않게 적중을 한 것일까요? 결국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 3부팀 멤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3부팀 멤버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홍준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는 법적 절차밖에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난 거예요. 어트랙트 측 키나 빠진 피프티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자, 실제로 이 어트랙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어트랙트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컴퍼니라고 치면 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력들이 쭉 오기지 아니죠. 100% 팩트에 입각한 이 총괄 프로듀서이자 대표이사인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경력사항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트랙트의 히스토리까지. 정말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은 회사답게 점차 그 모양새가 완벽해져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뉴스 항목이 있습니다. 어트랙트 자체 뉴스예요. 홈페이지 리뉴얼을 최근에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공식 입장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23일에 올라온 건데 들어가서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트랙트의 공식 입장입니다.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와 당사 아티스트인 피프티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인 간의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와, 제가 이러한 말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이거 최근에 공개된 키나와의 이 녹취록, 키나 아버님과의 녹취록에서 안성희 씨가 말했던 내용들만 봐도 이 3부팀 멤버들이 이거 빼박, 템퍼링에 참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이미 10월 19일, 지금으로부터 4일 전에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명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알린다. 멤버 아란, 시오, 세나 3인은 계약 파기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소속사를 이탈하고 소속사를 비방하고 명예훼손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없이 법원에서 기각된 논리들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트랙트는 계약 파기를 공모하고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피프팀 멤버 키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멤버들을 설득하려 노력해왔으며 지금은 소속사로 돌아와 용기 내어 그간의 진실을 고백해준 키나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런 엄청난 입장문이 올라온 겁니다. 팩트는 어떻죠? 이렇게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은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또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준 사람에게는요, 진심으로 보답을 해주고요. 저렇게 자신을 비방하고 몰아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취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명문대 출신의 아버님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들을 보면 굉장한 내용들이 디스패치를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결국 키나만 남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이 공식 입장문도 계속하여 지금 모든 언론사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고 계약 파기 공모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워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안성희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돼 있고 저작권료는 지급 보류가 되어 있으며 이미 10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어트랙트가 공표한 상황에서 최근 키나 아버님과의 결정적인 녹취 음성이 공개됐고 그 이후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그
불원자와 계약 파기 공모, 즉 템퍼링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거짓으로 주장했다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멤버들 안 그래도 불안함에 손톱만 물어뜯고 있겠다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정말 컸는데 이제는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제 최후 대전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그나마 마지막에라도 돌아온 키나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나가 돌아오면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공했기에 지금 이런 완벽한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키나라는 멤버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알고 보니까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긴 방황을 마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온 피프티 키나가 전홍준 대표를 향해 사죄와 감사함을 담은 손편지 3장을 전달했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나의 인터뷰는 본인의 의지였을까? 또 키나는 안성희를 고발하는 인터뷰 후 전홍준 대표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전 대표는 23일 엑스포츠 뉴스의 방황을 끝내고 키나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에 대한 이야기와 손편지를 모두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키나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가감없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 당시는 옳다고 생각하고 오해로 빚어진 일이지만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이니 진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키나라는 멤버의 입을 통해서 나올 확실한 증거 증언들이 엄청난 파란을 끌고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는 모든 일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더니 키나가 정말 죄송하다.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자발적으로 해야 하지 누군가 강요하면 안 되지 않는가? 키나가 하겠다고 해서 19일 사무실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다라고 전홍준 대표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돌아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키나는 이 전홍준 대표님의 사죄하는 마음에 빨리빨리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인터뷰 자리에는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와 키나 아버지가 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전홍준 대표는 편안하고 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을 비워줬다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하나하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전홍준 대표님이 혹시라도 그곳에 있으면 뭔가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홍준 대표는 인터뷰 전에 키나 멤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인터뷰를 앞두고 전홍준 대표님은요, 나도 네가 미워. 예뻐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늙지 않게 돌아온 것만 해도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 죄는 밉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현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자. 많은 사람들이 널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건 잘한 행동이다.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다. 너의 미래,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회사의 미래를 위하여 고귀하고 예쁘게 커가는 새싹을 자른 사람들이 이때까지 어떤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나를 어떻게 악마화했는지 밝혀내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자, 이런 전홍준 대표님은 회사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소속사의 유일한 그룹인 피프티 멤버들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이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달려온 것이죠. 그러면서 전홍준 대표님은 우리 회사에 다른 가수들은 없고 피프티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신경을 안 썼겠나?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전홍준 대표님의 진심을 깨달은 키나는요, 인터뷰 이후 전홍준 대표님에게 손편지와 꽃도 한 송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요, 키나가 대표님 죄송하다라며 손편지와 꽃 한 송이를 줬다. 내가 살다가 키나한테 꽃도 받아보고 편지를 보면 눈물 날 것 같다.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깟 편지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홍준 대표님의 이 큰 배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신격화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인성,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범인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전홍준 대표님은 이 손편지 하나와 꽃 한 송이에 마음이 다 누그러진 거죠. 그런데도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3명 멤버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전홍준 대표님을 화나게 한 겁니까? 마지막으로 전홍준 대표님은 사실 피프티 4명 전부 다 나에게는 막내딸과 같다. 막내딸 4명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피프티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전하며 키나의 3장짜리 손편지 중 일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표님과 회사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힘든 시간을 모두 떠넘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며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어른들을 보아오며 그들이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정말 어른이었던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신 대표님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이 짧은 글이 대표님의 5개월이란 시간의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서 대표님과 회사 실무진들에게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복귀하는 걸 허락해주고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키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결국 키나라는 멤버만이 돌아왔고요. 키나라는 멤버만이 전홍준 대표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피프티는 사라지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피프티는 해체가 됩니다. 키나는 남죠? 모르겠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이 피프티라는 이름을 키나라는 멤버 한 명을 내세워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 키나라는 멤버의 이름으로 그냥 새로운 가수로서 데뷔를 지금 시킬 것인지 복귀를 시킬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아란, 세나, 시오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결국 나락행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100% 확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속 계약이 100% 해지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명의 멤버들 말고 누가 한 명 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홍준 대표님을 이토록 분노케 한 안성희 씨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워딩 보세요. 이제 전홍준 대표님이 정말 제대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안성희는 나를 해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배신감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향한 배신감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전화 인터뷰가 단독 보도가 됐다고 해요. 보도에 따르면 엄청난 배신감을 두 사람에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자니, 자, 지난 16일 피프티 키나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한 이 항고 취하를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된 배우 세력으로 안성희를 폭로했습니다. 키나의 작심 고발을 들은 전 대표는요, 키나와 키나 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이 편해지려면 이 백진실이라는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에게 안성희 씨와 백진실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사실 안성일과 백진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믿었던 전홍준 대표님은요, 현재 배신감이 정말 극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성일은 과욕이 화를 부른 것이다. 내가 안성일에게 형처럼 백진실에게는 친오빠처럼 잘해줬다. 부모 형제보다도 잘해준 두 사람이 우리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산프티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으로 뻗어져 있는 길이 좀 자신들의 눈에는 느려 보였는지 좀 좁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나아져 있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라고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모두가 엄청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허위 경력으로 5기재 5명을 받은 5명도 아니죠. 5기재가 확정이 된 이 고졸 출신의 안성희 씨가 가만히 있었으면 전홍준 대표님과 함께 생애 최초로 엄청난 이력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기회를 산프티 멤버들과 이 안성희 씨는 발로 강력 슈팅으로 차버린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전홍준 대표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성일과 백진실이 이러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나는 최고의 변호사를 쓰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법의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다. 안성일과 백진실의 처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렇게 친오빠, 친형처럼 대해줬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돌아설 정도로 이 안성일 씨와 백이사라는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걸 저는 지금이라도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적 처벌이 감형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용서를 도의적으로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전 대표는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속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차와 시계를 팔았을 때도 혹시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그런 것까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해서 회사가 힘들고 회사에 자본이 없으니 차와 시계를 팔았었던 걸 말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저 역시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이런 직원들이나 또 함께하는 관계처들에게 저희 회사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불안해할까 봐죠. 근데 이건 모든 회사의 대표들이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가 이제 부도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그 전에.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은 자금이 부족했을 뿐 이 멤버들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차와 시계까지 팔았던 것이 그렇게 자금력이 부족해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안성일 씨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성일이라는 사람은 횡령까지 하지 않았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2년 6개월 동안 정말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마음으로는 나를 정말 끝까지 해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3명들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죠. 소속사는 이들 멤버 3명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하여 계약 해지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후 멤버들에 대한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자, 계약 해지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피프티 이름으로만 검색을 해도요. 이 얘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자, 용역업체 안성희 씨와 백진실 씨에 대한 조사가 이제 내일 24일부터 열립니다. 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때까지 산부팀 멤버들이 허무맹랑한 입장문을 6차까지 냈잖아요. 6차 입장문을 낼 때까지도 전홍준 대표님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19일입니다. 19일. 자, 잘 보세요. 왜 소름이 돋느냐? 이미 이 피프티, 산프티라고 해야 되겠죠? 산프티 멤버들이 최초 입장문을 내기 시작했던 날짜가 10월 12일입니다. 자, 이때까지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10월 19일 날 전홍준 대표님이 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23일에서 6일을 빼면 17일입니다. 그러면 4차 입장문이 나올 때까지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죠? 5차 입장문이나 6차 입장문 사이에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자, 19일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4일 전입니다. 자, 결국 5차 입장문 때까지도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5차 입장문이 5일 전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자, 마지막 6차 입장문. 이게 1일 전입니다. 결국에는 6차 입장문이 채 나오기 전에 이 5차 입장문, 선거권 구조, 중요한 점은 신뢰와 투명성이다. 자,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던 산프티 멤버들의 행태를 도저히 더 이상 봐주지 못했던 어트랙트 측에서는 결국 계약 해지를 19일날 통보한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론 이 입장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홍준 대표님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홍준 대표님 답답하다. 왜 멤버들을 계속 감싸고 돌려고 하냐 했는데
결국엔 칼같이 손절을 해냈습니다. 지금 사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댓글 의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처분 항고 진행건에 대하여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나머지 3명이 진행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이 무슨 악마처럼 생각되고 있으며 현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복귀하기 힘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정범이나 템퍼링 사태의 결정적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고요. 최근 있었던 6차까지 나온 입장문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법정 제출 자료이거나 제출 자료를 가지고 재편집한 내용들을 올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안성희 씨가 전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예 안성희 씨와 백진실 이사, 이 사람들이 뒤에서 직접 수정하여 올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입장문을 종용하고 있는 실세는요, 이 산프티 멤버들과 관련된 부모님들 중에서도 강경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강경하게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주동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입장문의 목적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재판에 지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기버스와 이 가족들이 재판에 승소 및 합의 비용을 지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까지 여론전하니까 합의해줘 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이 안성희 씨에게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기버스에서 준 자료를 공개하여 추후에 있을 더기버스와 있을지 모르는 소송전, 분열이 되어서 안성희 씨와 산프티 멤버들이 싸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더기버스에서 준 자료들이잖아요 라면서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판단을 멤버들과 부모 총 9명, 외삼촌까지 10명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거다. 일부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키나 사태로 본 산프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결국 더기버스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벌였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템퍼링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우리를 계속하여 가스라이팅해서 결국 피해를 입었다. 자, 그렇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지는 건 당연하고요. 설사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국내는커녕 해외도 활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독자 노선을 가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안티들이 들끓게 될 것이고, 결국 전홍준 대표의 인내심은 한계가 와 산프티 멤버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산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가수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뻗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독자 노선을 하겠다? 막말로 멤버들, 산프티 멤버들 중에 외삼촌 이름으로 회사로 들어가 활동을 하겠다?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다 걷어차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잘 보셔야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백이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 백이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과거에 적었던 2016년도 4월 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세계적으로 투어를 다니고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무대,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꼭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를 멋지다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템퍼링이 성공했다면 이 꿈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계적 투어 다니고 컨텐츠 막 찍어내고 하려면 피프티 멤버들과 같은 성공 사례를 템퍼링으로 싹 데려와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시당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K-POP 업계에서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번 템퍼링 사태에 백이사도 굉장히 총력전을 기울였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문, 산프티 멤버들의 입장문은요,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백이사가 작성한 것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가 입장문을 쓰고 변호사가 검수했다? 어렵다. 피프티 편에 있는 법률 대리인이 저 입장문을 썼다라는 건 정말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입장문을 만약 백진실 이사가 작성을 하고 그것을 변호사가 검수를 했다면 애초에 변호사를 선임한 게 피프티가 아니라 더기버스이고 더기버스의 의뢰를 받아 피프티의 소송을 대행하여 오고 있었다라는 거라면 더기버스의 안위를 위해서 오히려 산프티 멤버들이 더 고립되고 나락으로 갈 수 있는 황당무계한 앵무새 수준의 입장문을 컨펌해 준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죠? 서로에게 총구가 겨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는 상황이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고 살아남는다라는 걸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도 백이사도 피프티 멤버들과 그의 부모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키나의 폭로로 새 국면을 맞은 피프티 사태의 쟁점 3가지가 있다. 워너뮤직이 과연 남아있는 산프티 멤버들을 고소하지 않겠냐?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트랙트, 워너뮤직 멤버 3명을 고소하여 결국 남은 산프티가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키나와 멤버 3명이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피프티 사태가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어트랙트의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과 비슷해요. 녹취록에서 안성희 PD가 이 워너뮤직 언급을 하면서 템퍼링의 배우로 굉장한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법적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어트랙트는요, 뒷배 세력으로 의심되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어트랙트가 이 산프티 멤버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끔 소씨가 말하면 뇌피셜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사로도 나올 만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피프티 3명, 세나, 아란, 시온은 인스타를 통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6월 19일 전에는 정산서상 5개월간 음반 수입이 영원 처리가 됐고, 소송 제기가 된 이후 6월 23일에는 멤버별로 정산서에 음반 수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가처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처리가 된 것이죠. 업계에서는요, 지금 멤버 3명에 대해 어트랙트 측 전홍준 대표님은요, 초강수를 둘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큐피드의 인기와 향후 예상되는 수익, 전속계약 파기 등에 대한 위약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산프티 멤버들에게 어트랙트 측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해 뒷배 세력으로 추정하며 추가 소송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요. 자, 키나 멤버에 이어 결국 남은 산프티도 항고를 취하하며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키나의 주장대로 피프티의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안성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 3명의 주장대로 단순히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초 멤버들에게 접근한 외부 세력이 있다 라고 주장한 어트랙트 측 템퍼링 의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서 이 키나와 어트랙트 측이 계속하여 안성희 씨와 관련된 폭로가 지속될 겁니다.
결국에는 멤버들, 산프티 멤버들이 안성희 씨를 공격하건, 아니면 안성희 씨 대해 워너뮤직 코리아가 고소를 하건, 아니면 어트랙트 측에서 산프티와 워너뮤직 코리아, 더기버스 모두에게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산프티 멤버들은 백기투항, 항복이다 라고 외치며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받아들이던 말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